네, 뉴욕 증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분석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속보 나온 팔란티어의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매출과 EPS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고요. 지금 시간외에서 급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반등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까 기대감이 크고요. 지금 시간외에서 8%대 폭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살펴주실까요? 네, 팔란티어 워낙 지난 실적 시즌 전후에서 주가가 크게 내려가 있는 모습이죠. $150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잠시 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나름 일단 반등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7, 8%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매출과 이익 모두 기대를 소폭 좀 상회하는 모습을 나온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가이던스인데요. 가이던스는 여기 화면에 보이던 세 번째 줄인데 2026년 1분기 매출 전망뿐만 아니라 2026년 연간 매출 전망도 기대보다 한 15%에서 20% 정도 많게 나왔죠. 특히 연간 같은 경우는 $62억 예상됐는데 $70억 넘는, 그러니까 거의 얼추 20%, 1분기도 15% 정도 이상 상승하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주가 좀 밀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팔란티어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 네. 모든 지금 흔히 얘기해서 밸류에이션이 부풀어져 있는 거 많이 내려갔다 하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론 투자 의견이 좀 매수를 제외하게 하는 것도 면전에 나오고 있고, 시장 그 의견 자체는 목표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큰 부담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돼야지 주가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만 잠깐 말씀드리면 네. 지난 주말에 주가는 약간 좀 쉬는 모습 보여줬죠. 특히 이제 충격적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과 은 가격 적게는 10몇 년, 길게는 40몇 년 만에 금과 은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금 소폭 이제 은은 조금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3대 지수 그리고 러셀 2000까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특히 S&P 500은요, 막판은 5분 전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다가 조금씩 밀려가면서 결국 6978.60이 정확하게 기존 사상 최고가인데요. 1월 27일 날 딱 몇 포인트입니다. 2포인트 모자라게 끝나면서 사상 최고가 대비 0.03%까지 붙어 있겠고요. 다우지도 0.36%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밖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왜 그러겠습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ISM 제조업 지표, 우리가 보면 미국 큰일 났다고 얘기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지만요. ISM 제조업이 5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50이라는 것은 이제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기준 50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50을 넘어선 것은 12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화면에도 없이 그 크기 자체 있죠. 그 폭은 2022년에 최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제조업이 살아나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론 관세 전쟁, 관세 협상이 또 마무리되더라도 또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큰 교역국 중에 하나인 인도와 드디어 이제 타격을 받거든요. 네. 25%에서 18% 내리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자제하고 이런 얘기 등등 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호재 인식을 했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어질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에서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다만 딱 이 부분에서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주식의 포트폴리오 요즘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웬만한 분들이요. 성장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 그렇지만 지금 사상치고 딱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는 것들 중에 사상치 효과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란 말을 오늘 딱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미국 증시를 가지고 계신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미국 성장주 쪽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재미없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사상 최고가 종목들이 속출한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 함께 꼭 보시고요. 어제 캐메러시 연준 의장 지명으로 글로벌 통화 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우리가 불안하다면 근본적인 업황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쪽에 집중을 해보죠. 바로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낸드 산업의 슈퍼사이클 어디까지? 낸드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종목이 샌디스크잖아요. 네, 못 말리는 샌디스크. 낸드 수요 폭발기 돼가면 오늘 또 폭등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위 반도체가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GPU를 디자인하는 엔비디아 모든 것을 끌고 갔었는데요. 그 이후에 엔비디아는 쉬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지금 제조업이라는 것을 해온 것들. 대표적인 건 TSMC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역시 한국 주식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결국
D램을 비롯해서 HBM의 세계를 자랑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최근에 보면 웨스턴 디지털하면서 하드디스크 갖다가 최근에 보면 샌디스크 이런 것들을 가고 있는 게 소위 낸드 이런 쪽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JP모건이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특집 분석을 리포트를 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오늘 간단하게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상식적인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마다 D램은 뭐고 HBM 뭐고 낸드 플래시 뭐고 요즘 핫한 이 SSD는 뭐냐는 나오는데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D램이라는 게 우리는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더 확장해갖고 더 훨씬 빠르게 만든 것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HBM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이 SK하이닉스를 끌고 올라갔던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낸드 플래시죠. 낸드 플래시는 많은 분들 아시는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를 끄거나 안 끄거나 항상 갖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낸드 플래시 요즘 보시면 하드디스크나 여러분 이 SSD 많이 쓰실 텐데 이제 기업형이라 그래서 훨씬 더 확장된 거가 이 SSD겠습니다. 그래서 D램이 발전된 게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D램이 확장된 게 HBM이고 낸드 플래시가 확장된 게 이 SSD는 근데 이 네 개를 다 하는 거가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D램과 HBM이 기본 비슷한 라인이면 낸드 플래시나 이런 쪽이 또 다른 라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HBM을 확장하다 보니까 낸드나 이런 쪽에 대해서 그 라인을 갖고 오기 때문에 낸드나 이런 것들이 확장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낸드 이쪽이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쉽게 해서 GPU는 HBM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HBM이면 GPU만 있으면 뭐합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빨리 불러오고 빨리 저장하고 확보하고 서치하고 이런 거에서 수많은 저장 장치 있어야 되는데 그 저장 장치가 바로 하드디스크면 하드디스크, 낸드, 그리고 ESSD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AI에 관련된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수요를 갖고 오는 그런 곳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보면 이제 낸드가 더 많이 좀 올라가는 것들은 그리고 AI 기반으로 반도체가 전체 산업 평균이 2025년에서 28년까지 22, 3% 정도 올라가면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이 SSD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49%가 성장한다는 것이 JP모건의 시각이라고 이번에 레포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SSD를 갖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건 삼성전자, SK하니까 전 세계 80%를 갖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조그만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샌디스크가 기존의 낸드에서 이 ESSD 시장을 확보를 하고 더 커지면서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목표 주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결국 낸드가 좋으냐, D램이 좋으냐 이런 것들에 싸울 것이 아니라 두 개 다 모든 것이 필요한 그런 시장 상황이 있고 그런 것들이 수많은 AI가 발전하고 AI를 통해서 많은 산업에 그리고 많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 기업별 지원 모든 것이 한 묶음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바로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궁금한 것이 각 분야별로 누가 1, 2등이고 누가 진짜 최고냐는 것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D램부터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1위, 2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20에서 25% 정도 시장 가치가 갖고 있고 HBM은 아시다시피 지금 1등이 지금 SK하이닉스죠.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엔비디아가 차세대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의 공급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것이 되겠고요. 1위가 SK하이닉스, 2위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바로 HBM도 이기려고 하는 거가 되겠고 바로 이 화면이 이 SSD 시장의 점유율 및 특징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작년 3분기 기준을 보면 35.1%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JP모건에서의 통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SK하이닉스가 26%, 27%를 갖고 있고 네. 마이크론이 그 외에 그리고 키옥시랑 웨스턴 디지털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키옥시 같은 경우가 바로 샌디스크랑 같이 협업을 하는 곳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샌디스크가 많이 움직이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새롭게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확보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워낙 낸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것이 바로 샌디스크. 그래서 어저께 뭐 이틀 동안 좀 등락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 올라가고 마이크론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어저께는 우리 시장 같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다 떨어졌겠지만 이런 것들 보면 시장에서 핵심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 결국은 시장에서 ESSD 장의 양대
기업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결국 80%를 시장을 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좀 뭐 여전히 맞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샌디스크 ESSD 같이 말씀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키워드 각 분야별로 사실 하루에 다 볼 수는 없지만 꼭 봐야 되는 부분 살펴봤고요. D램, HBM, 낸드 플래시 등등의 강자, 약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그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NBC입니다. 실적 시즌 관심주 탑5 저평가된 우량주를 선별했다고요? 네, 실적 시즌이 이제 막 진행되면서요. 이제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기업 중에서 2월 초나 3월 초까지 해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주가가 최근 좀 내려왔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온 기업 중에서 골드만삭스가 매수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을 뽑아서 한 5종목을 이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것들이 스포티파이 그리고 온홀딩스, 일라일리 정도 많이 아실 것 같고 로블록스는 최근에 좀 주가 또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5종목을 골랐습니다. 표시를 보시는 방법은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놨고요. 실적 발표 예상일이 지금 오른쪽에 2월 10일, 2월 4일, 3월 달까지 쭉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포티파이는 저 자신도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최근 몇 달간 주가 하락이 좀 지나치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 특히 MZ세대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스포티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온홀딩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상반기에 마진율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칼라일 그룹은 전 세계 대표적인 소위 대체자산 기업 중 하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에서 골드만삭스가 이런 종목들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주가가 진짜 좋고 기업 실적도 좋고 더 좋아지고 분명히 어떤 시장 전체적인 TM,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했다. 근데 2분기 실적, 1분기, 4분기 또 실적 좋다. 연간 실적 가이드는 좋다는 것들은 오히려 흔히 얘기해서 바이드딥. 오히려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는 좀 기본적으로 좀 매수 관점을 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시각이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기 지금 일라일리가 들어갔는데요. 다음 헤드라인과 또 연관이 깊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켓워치입니다. 낙폭과대 헬스케어 우량주 주목. 아니 캐비너시 연준 차기 의장 지명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면 그렇지 않아도 바이오즈 어떡하냐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던 편인데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오니 흥미롭네요. 네, 헬스케어가 이제 올해 들어서 재미없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로 보면 의료보험 쪽인데요. 예. 의료보험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의료보험을 2027년에 0.09%였네요.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올리지 않은 거죠. 생각은 3에서 4% 정도 올릴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올리지 않겠다 얘기하니까 0.09%가 올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훅 떨어졌거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포함해서 떨어졌는데 실제로 보면 펀더멘탈 대비는 워낙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켓워치는. 그러면서 비슷한 관점에서 섹터별로도 소개해놨지만 기본적으로 이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 자기네가 봤을 때 마켓워치에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너무 떨어졌다는 것들을 몇 가지 골라냈습니다. 여기 보면 앞서도 얘기 나왔던 일라릴리가 대표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 매수 의견이 73%,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매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주식은 매수 의견이 전체적인 비중이 한 92%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나라 지금 오늘 현재 딱 찍고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 기업 분석 보고서 92% 정도로 되는데 미국은 60%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73%라는 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 목표 주가가 1,137달러로요.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11%를 갖고 있는 것이 일라릴리가 되겠고요. 에보트랩은 이제 상승률력이 28%. 역시 이거는 의료기기, 진단기기 회사가 되겠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21%라 나오고 있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바로 다빈치 수제 그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